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구개발비 지급 전 자체 재원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 건데요. 김동환 회계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동환 회계사님,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구개발비 지급 전에 자체 재원을 사용했을 경우 이를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사용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연구개발비 지급이 늦어지거나 협약 체결에 시간이 걸릴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 연구기관이 자체 재원을 사용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럼 자체 재원을 사용한 경우에도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연구개발 과제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기관이 자체 재원을 사용한 경우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그냥 막 사용해도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연구 비통합 관리 시스템 RCMS 또는 이지바로에 등록해야 해요. 그리고 자계좌이체를 통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 꼼꼼한 기록과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김동환 회계사님,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구개발비 지급이 늦어지거나 협약 체결이 지연되었을 때 자체 재원을 먼저 사용하고 연구비통합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개인 카드로 연구개발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광희 회계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광희 회계사님, 오늘의 질문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은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연구개발비 집행 시 연구비 카드 사용이 필수인가요? 맞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죠. 예외사항이라면 어떤 경우인가요? 첫째, 연구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법인이나 개인 카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비 카드 발급에 수에 제한이 있어 여비 사용이 어려운 경우나 카드사 사정 등으로 연구비 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는 특정 상황에서도 개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개인 카드를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개인 카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사유서나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 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각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하고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연구비 사용 및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연구비 카드와 개인 카드 사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연구개발비 사용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에 답변 드릴 건데요. 이에 대해 김효철 회계사님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김효철 회계사님, 오늘의 질문을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구개발 기간 이후에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구개발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사항이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첫 번째로 연구과제 평가와 관련된 비용인 인쇄비, 회의비, 여비, 결과물의 운송비 등은 연구개발 기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후불제 소프트웨어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죠. 연구개발 기간 종료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더 있을까요? 네, 학생인건비의 경우 통합관리기관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비도 통합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한해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이런 예외사항은 놓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지침을 알고 있으면 연구비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김효철 회계사님의 설명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연구 장비와 연구 재료 구매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방현우 회계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방현우 회계사님, 이번 질문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구개발비로 연구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구입 완료 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되기 1개월 전에 연구장비 구입이 완료될 예정인데 이를 연구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연구시설이나 장비는 연구개발기간 단계 또는 최종 종료일 2개월 전에 납품되거나 설치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검수가 완료된 상태여야 해요. 그럼 1개월 전에 완료되는 건 규정에 어긋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시설 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나 재난, 재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혹은 그 이전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검수가 완료된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검수가 완료된 상태라는 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검수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수행기관이 구매한 장비나 재료 등이 수행기관에 입고되어 연구개발 과제의 투입 및 사용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서류상 입고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실제 연구개발 과제에 활용이 된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설 장비가 아닌 연구 재료비 구매와 관련해서도 입고 시기에 대해서 유사한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과제 종료 직전에 연구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인데 연구 재료비도 시설 장비비와 같이 종료 2개월 이내에 구매가 완료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재료비는 연구개발 과제의 종료일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해당 단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매 후 검수 완료 절차는 시설 장비비와 동일하게 해야 하는 건 변함이 없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과제 종료일에 임박해서 연구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비 소진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연구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연구비 사용에 있어서는 신중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연구비 사용은 항상 과제의 목적과 직접 연관되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현우 회계사님과 함께 연구 장비 구매와 연구 재료 구매에 대한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리기관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김효철 회계사님과 함께 영리기업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쉽게 풀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은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에 관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과 예외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영리기관에서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영리기업의 인건비 현금 계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몇 가지 있죠. 어떤 예외사항들이 있는 건가요? 첫 번째, 중소 중경기업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되죠. 그 밖에도 영리기업이 현금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이 더 있나요? 네, 몇 가지 사항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에서 인건비 현금 인정을 신청하고 평가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전문사업 연구자로 신고된 경우, 육아 부담으로 시간 선택제로 근무하는 여성 연구자의 인건비 등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디자인 전문 회사, 소속 연구자나 산업위기 지역 중소 중경기업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예외사항을 알아두면 연구비 관리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연구비 관리에 있어 정확한 지침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김효철 회계사님과 함께 영리기관 인건비 계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영리기관에서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연구실운영비에 대해서 이광희 회계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영리기업의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영리기관에서는 연구실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영리기관에서는 연구실운영비 중 소모성 비용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모성 비용이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중 통상적으로 사무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소모성이 아닌 일반적인 사무용기기 같은 것은 연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 임차, 사용 대차 비용과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유지 비용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무용기기 등을 연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된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에 구입하려는 물품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구실 운영비로 사무용품은 구매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무용품비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사무용품비는 영리기업이더라도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성용품이나 기호용품 등은 계상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구실 운영비 총액이나 품목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구실 운영비 총액의 증액이나 품목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전문기관의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총액이 유지되는 경우에 기존 품목의 수량 증가는 수행기관의 사용 내역 등록 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연구실 운영비 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알고 있으면 연구실 운영비 사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리기업의 경우 연구실 운영비는 불인정 금액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이니 규정을 잘 숙지하고 연구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광희 회계사님과 함께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사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연구수당 지급 한도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동환 회계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동환 회계사님, 오늘의 질문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은 연구수당 지급의 한도, 즉 최대 지급 가능 금액에 관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여러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첫 번째로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인건비란 현물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인건비는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연구수당 한도와 관련된 다른 규정도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연구수당의 사용 비율이 직접비의 사용 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직접비 사용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연구수당을 100%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구자 한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의 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세 번째 규정으로 한 명의 참여 연구자에게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서 산정한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인별 인건비 계산객에 대해서도 연구수당 사용액의 한도 규정도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서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학생 연구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예외로 적용됩니다. 개인별 인건비 계산객의 70% 한도 내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만 해당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동환 회계사님과 함께 연구수당 지급 한도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영리기업의 간접비중 인력지원 비사용 시 유의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방현우 회계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은 영리기업의 간접비에서 인력지원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간접비중 인력지원비라는 게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 정상 과정에서 인력지원비의 용도를 잘못 이해하여 불인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구개발 과제를 관리하는 지원 인력으로 인건비에 계상하는 참여 연구자가 아닌 행정 지원 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연구 과제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연구비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연구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 인력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리기업도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간접비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는 연구개발 과제당 1명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연구지원 전문가 교육을 이수한 인력에 한해서 가능하며 연구지원 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에 대한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개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이 해당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타연구개발 과제의 간접비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실제 급여 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인력이 연구지원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경우는 어떠한가요? 기존 인력이 연구지원 전문가로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까지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타연구개발 과제의 간접비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해 해당 인력의 실제 급여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리기업에서의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인력 지원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연구비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연구비 관리는 정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방현우 회계사님과 함께 영리기업의 간접비에서 인력지원비 사용 시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